이제 라인업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변지수 선수, 문지훈 선수 그리고 도수빈 선수가 먼저 출발을 하겠습니다. 다시 강 서브. 자, 리시브 잘 받았죠. 오른쪽 스파이크. 살려놓고 배우나의 연타. 6대2. 슈트코 선수가 했던 분량을 좀씩 나눠 가져야겠죠. 리시브 흔들립니다. 오픈 연타. 자나차. 8대3. 문지훈 날카로운 서브. 리시브 흔들립니다. 공격할 수 없어요. 3단 넘어갑니다. 문지훈 받고 들어넘깁니다. 니콜로바 우위강차. 네트 맞고 안쳐. 최은지 선수나 김다은 선수도 이 역할, 이 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계속 좀 준비를 해줘야 되고요. 이 두 명 다 아프면서 이제 빠지다 보니까 어려운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연경의 첫 득점 후의 공격으로 기록합니다. 자, 어느 때보다도 이제 김연경 선수의 마음도 무거워질 것 같고요. 강한 서브. 찬스를 만듭니다. 임명옥부터 이윤정. 하나 차의 연타. 넘어왔어요. 그러나 받지 않습니다. 네. 그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득점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사실 이건 도로공사의 찬스볼이거든요. 맞아요. 7점을 앞서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이제 중간 바로 막혔습니다. 너무 낮았고요. 오픈 막힙니다. 블로킹 도로공사. 같이 좀 힘을 내줘야 되고요. 어렵게 넘겼습니다. 찬스볼. 이고은 오른쪽 강타. 수비가 됐고 니콜로바 연타로 살렸습니다. 문지훈 연타. 넘어지면서 임명옥의 디그. 타나차 스파이크. 어택커버가 됐습니다. 내려서 넘기는 배유나. 점프터스로 다시 한번 문지훈 성공입니다. 결국 문지훈 선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김연경과 정윤주가 백커스 스파이크. 자, 수비 자, 되네요. 수비 됐어요. 연결해야죠. 김연경 선수가 크게 이야기를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스파이크 니콜로바. 훨씬 더 수월하게 득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리시브가 튀면서 싸우 득점 타나차. 리시브를 얼마만큼 잘 버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강소희 백터스 니콜로바 수비가 됩니다. 중앙 호의 공격 속구쳐 올랐고 네. 따라가는 문정원입니다. 일단 넘겨야죠. 도수빈 자리를 잡고 이곳 점프터스로 다시 한번 백어택 안쪽입니다. 들어왔어요. 네. 변지수 선수한테는 공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위 쪽에 있는 김연경 선수를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다은 선수가 이제 교체로 많이 들어오고 있죠. 김다은의 리시브 반대편의 김연경에게 스파이크 살리는 문정원. 니콜로바 막힙니다. 네. 단독 블로킹의 김연경. 네. 자,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던 김연경 선수고요. 언더로 올라갑니다. 오픈. 자, 임명호 오른손에 걸렸죠. 타나차 하이볼 스파이크 안쪽에 떨어집니다. 타나차의 리시브. 타나차 블록아웃 득점을 만들면서 한국도로공사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 오늘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곳 왼손으로 밀었습니다. 살렸어요. 이 공을 살려서 넘깁니다. 김연경 재차 공격 기도 득점. 김연경 선수가 원래 시간차 공격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 이번 시즌엔 많이 안 보여주는 거예요.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강소희 때려야 돼요. 넘겨줍니다. 어이구. 넘어가요. 강소희 정윤주가 받고 김연경 스파이크 살리는 임명호 언더로 갑니다. 강소희 막혀요. 김다운의 블로킹. 정윤주 선수가 또 한 소리를 들었을 것 같거든요. 예. 떨어지는군요. 서브 득점의 김연경. 정확하게 타나차 선수를 봤습니다.
뺏겨놓습니다. 볼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변지수 선수도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볼이 안 맞습니다. 니콜로바가 살렸고, 자 연결이 좀 불안하면서 다시 기회가 넘어갑니다. 도스핀 이곳 이동 변지수 떨어집니다. 다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타나차 김다은 스파이크 타나차 블록아웃. 김다은 퀵오픈 살렸어요. 김연경의 하이볼 강소희 디그 추가호의 연타 반응이 됩니다. 빨라요. 아, 네. 연결해야죠. 살리지 않습니다. 살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붙었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자. 여기서 이제 어택합을 하고 나면 누군가는 연결을 해야 되는데 김연경 타나차가 맞고 너무 낮아요. 네, 낮았어요. 자, 시도는 너무 좋았는데 맞지 않았던 두 선수의 호흡이었고요. 예.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좋습니다. 정은주가 띄워놓습니다. 백토스로 보냈습니다. 연타 수비를 하는 김세빈. 니콜로바 쪽으로 강타 성공. 리시브 흔들리면서 최은지 쪽으로 하이볼 스파이크 처벌합니다. 도로우사의 블로킹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어요. 다이렉트 킥. 도로우사의 서브는 더욱더 날카로워질 거고요. 자, 한국생명은 도로공사의 세트 포인트고요. 정윤주 살렸어요. 됐어요. 타나차 밀어넣기. 최은지가 살리고 호의 연타 공격을 니콜로바가 때렸습니다. 김연경 이곳 뿌려넣고 정윤주 다시 한번 김세인 받고 타나차 이곳 강타 빼죠. 아웃입니다. 한서브 어렵게 올라갑니다. 네트 맞고 니콜로바가 살렸고 타나차 블록아웃. 김다은 오른쪽 호이 살려놓고 정윤주 강타 쪽에 네. 떨어집니다. 잘 때려줬어요. 해보다가 하는 범실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벗어나는 범실은 주의해줘야 합니다. 이동 공격 살리는 타나차 강소희 힘껏 밀어내면서 득점 성공. 이곳 멀리 뿌리고 정윤주가 때립니다. 네. 정윤주 10득점째. 정윤주 받고 김연경 성공. 김다은 메커스 니콜로바 자, 수비 됐죠? 넘어지면서 수비가 됐고 김연경 몸을 됐어요. 던졌지만 살리지 못합니다. 자, 문지윤 선수의 좋은 디그가 있었고요. 흥국생명은 이런 투지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김연경 이곳 중앙 호의 공격 아, 나갔어요. 아웃입니다. 이곳 밀어넣기 네. 김연경 그대로 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혜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른쪽에서 때립니다. 살리는 강소희 니콜로바 스파이크. 자, 수비를 해놓고 타나차 쪽으로 막혔습니다. 강소희 김다은 다시 한번 니콜로바 살려야죠. 살렸어요. 스파이크 이번에는 아웃입니다. 나갔어요. 네. 강소희 김다은 어렵게 올라갑니다. 타나차 다시 아웃이죠. 영리한 공격 쳐내면서 16대 11 네트 맞고 어렵게 받았습니다. 오른쪽 호이 앞짝까지 살렸고 넘겨줍니다. 도수빈 달려나와 봤습니다. 패스페인트 성공입니다. 자, 공격수가 직접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 이봉훈 선수가 직접 해결을 하는 거고요. 예.
안쪽에 떨어집니다. 힘을 내야 되는 흥국생명이고요. 예, 이 서브 득점이 흥국생명의 통산 2,700번째 서브 득점이었습니다. 역대 첫 번째 기록. 길어요. 다이렉트 킥! 강소희 추격을 다시 한번 보내칩니다. 왼쪽으로 김연경 네. 성공입니다. 15득점의 김연경. 강소희 잘 받았고요. 기다렸다가 때립니다. 비틀어 때리면서 22대 16. 한국현대용성은 굉장히 좀 균형 있게 잘 돌아가고 있는 도로공사고요. 예. 김연경 성공. 들어오죠. 네. 강소희 백터스 니콜로바 블록아웃 득점 24대 17. 한국도로공사가 오늘 경기 가져온다면 이번 시즌 첫 연승이고요. 서브 범실로 이렇게 3대0 한국도로공사가 시즌 첫 번째 3대0 승리로 첫 연승을 만들어냅니다. 일단 그 한국도로공사가 선두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며 시즌 첫 연승을 만듭니다. 모든 면에서 상대보다 앞섰고 타나차, 강소희, 니콜로바 선수까지 고른 활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흥국생명은 김연경 선수가 양팀 최다 17득점으로 분전했지만 3연패에 빠집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효수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함께할 스팸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박미희 해설위원, 류윤식 해설위원입니다. 두 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이렇게 또 이 크리스마스 용품을, 소품을 또 함께 장착을 하고 저희 스페셜 V 출발을 하니까 느낌이 좀 남다른데요. 두 분의 또 크리스마스 계획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냥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가족들과 맞아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네, 류윤식 위원은요? 저도 아무래도 오늘과 같이 스페셜 V와 또 함께하지 않을까 또 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또 배구와 함께 또 그쵸. 스페셜 V와 함께 또 크리스마스 이브 또 크리스마스까지 또 신나게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선두 흥국생명을 꺾고 시즌 첫 3대0 셧아웃 승 그리고 시즌 첫 연승을 만들게 됐습니다. 3라운드 들어서 완벽하게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바로 공격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원래 도로공사 하면 질식 수비, 뭐 리시브의 여왕들이 있었던 팀이고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적이 사실 1, 2라운드에 안 좋았던 이유가 그 좋은 수비와 리시브가 공격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점수를 만들어내지 못했단 말이죠. 네. 하지만 이 타나차 선수가 온 이후에 그 승률을 보면 확실히 달라진 점을 보일 수 있고 사실 수비수라고 하면은 일단 내가 잘 받았어도 공격수가 책임을 져줘야지 점수가 올라가고 신이 나는데 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팀이 너무 힘들었던 부분인데 김정민 감독이 사실 이 타나차 지난해 도로공사 복귀였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선수로 바꾸는 이유는 팀 컬러를 바꿔보겠다였는데 역시 윤희 선수가 안 돼서 빠르게 교체했던 것이 아무래도 그 교체에 성공을 했고 타나차 선수가 보면 사실 지난해에만 보면 정말 힘으로 했고 또 그 포지션이 바뀌다 보니까 적응을 하지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타나차가 달라졌어요. 일단 그 서브 리시브에서도 어느 정도로 버티고 있고 공격 성공률에서도 이 팀 합류 이후에 35%였던 그 성공률이 42%까지 끌어올리면서 그만큼 승률이 좋아졌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니콜로바 선수도 다른 선수들도 공격해서 득점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연관이 계속되면서 네. 미들에서도 오늘은 득점이 나오고 그야말로 그 고른 균형 있는 공격이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타나차 선수의 합류와 함께 전반적인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3라운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이렇게 선두 흥국생명까지 꺾으면서 시즌 첫 3대0 셧아웃 승리까지 거둘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려운 시간 동안에도 그 질식 수비를 책임지면서 묵묵하게 팀을 도왔던, 팀을 지탱했던 또 베테랑 선수의 역할 역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참 잘했는데요. 임명욱 선수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오늘 경기의 팡팡 플레이어 임명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임명옥 선수. 네, 팬 보지 네. 마시고 저희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즌 첫 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마친 소감부터 좀 들어볼게요. 저희가 연승은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흥국을 상대로 연승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서 끝까지 잘 견뎌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 선수들끼리 이제 오늘 경기 전에 어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유미 언니 말대로 저희가 오늘이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페퍼를 잡으면서 저희가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졌고 타나차가 오면서 좀 더 조직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오늘 뭐 많은 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50%의 리시브 효율과 89%의 디그 성공률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1세트의 수비가 정말 좋았거든요. 어찌 본다면 본인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약간 긴장감도 느슨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좀 집중하기 위해서 좀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졌었나요? 오늘 같은 날은 솔직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좀 보이는 날? 그런데 이기기까지 해서 좀 그런 아다리가 잘 맞지 않았나. 네.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이제 보이는 날의 특징을 얘기해 주세요. 이게 흥국이랑 할 때 보이는 날은 영경이의 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좀 영경이 폼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3라운드의 팀이 이제 3승 2패를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올 시즌 초반에 좀 힘들었죠. 좀 어땠습니까? 네. 솔직히 울기도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약간 저희 가족들이 좀 많이 위로를 해줬고 좀 버티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다시 올라올 건데 좀만 기다려주지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씩 하긴 했었는데 저는 연습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들리는 많은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이제 은퇴할 시간이 됐나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들이 저를 더 힘들게 했고 그리고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많이 힘들었고 볼을 잡을 때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팔이 막 떨리는 그런 긴장감도 너무 오랜만에 느껴졌었고 그래서 저는 시간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연습으로 시간을 보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얼마 전에 네. 그 임명옥 선수가 이제 11,000 디그 달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2시즌 정도만 더 하면 12,000 디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기록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오래 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1호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12,000개는 1호를 할 수 있으니까. 올 시즌 이제 리시브 1위, 지금 수비 1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설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요? 저는 저희 언니랑 남편이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끔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 힘이 저한테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씩 흔들리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그럴 때마다 꼭 감독님께서 저를 불러서 항상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줬는데 그게 최근에도 그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게 힘이 많이 됐었어요. 어떤 얘기 좀 주로 해주시던가요? 구체적으로. 너는 떨어지지 않았어. 더 잘할 수 있어. 어찌 보면 또 오늘 인터뷰가 임명옥 선수 개인에게 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좀 다가올 것 같기도 한데 네. 남편이 좀 많이 힘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남편이 제일 많이 힘들었을 거거든요. 네. 남편에게 좀 한마디 하시죠. 오늘 자기가 안 와야 이길 것 같다고 해서 오늘 오빠 안 왔거든요. 근데 오빠가 아마 TV로 보고 있을 건데 그냥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요. 네, 뭐 이제 뭐 울 일 없습니다. 네. 네. 웃을 일 많을 테니까요. 고생 네. 많으셨고요. 연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명옥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웠던 시간, 냉소적인 시선을 그냥 넘길 수 있는 성격이 안 된다고 임명욱 선수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격 덕분에 지금 이 최고의 리베로 최대 임명욱 선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죽지 않았고 건재하고 여전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임명욱 선수의 활약 역시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그 자체가 참 임명욱 선수가 대단한 선수라는 걸 알게 하는데요. 이렇게 버티게 한 힘, 다시 일어나게 한 힘, 임명욱 선수는 가족의 힘도 이야기를 했고 잘 모르겠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박미희 해설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힘이 좀 느껴지십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은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임명욱 선수 이야기도 맞지만은 잘하는 선수 있잖아요. 네. 최고인 선수는 뭔가는 달라요.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은퇴를 하겠다 이런 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도 정말 강력한 네. 동력이 되고 동기가 되니까요. 임명욱 선수가 왜 최고인지 다시 한번 또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한국도로공사가 시즌 첫 연승을 만들어냈는데요. 반대로 흥국생명은 3연패에 빠지면서 어느덧 선두 수성에도 빨간 불이 켜지게 됐습니다. 외국인 선수의 이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안 되는 이유 좀 어떤 분석을 하셨습니까? 글쎄요, 너무 잘했잖아요. 14연승 하는 동안에 지는 법을 잊어버렸다 할 정도로 네. 너무 그렇게 촘촘하게 잘 돌아갔는데 김영우 선수 복귀 이후에 3연패는 처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다른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사실 다른 선수들이나 모든 그 팀 자체가 경기 불안을 좀 빨리 없앨 필요가 있고 사실 이제 투투쿠 선수가 처음 나가면서 외국인 선수가 빠졌다는 거는 어느 팀이나 굉장히 리스크가 크잖아요. 근데 투투쿠 선수의 가장 장점은 브로킹, 하이볼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브로킹에서 상대의 공격을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경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고 또 오늘은 더군다나 피치 선수까지 결장을 하면서 갑자기 다른 선수들이 경기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일단 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든 이기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오늘 아번단자 감독까지도 Y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기겠다기보다는 지금 교체해서 들어간 선수들의 능력치가 떨어진다고 미리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선수들도 의지가 안 생기고 경기 내용도 일이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빨리 재정비가 필요하고요. 사실 오늘 가장 크게 느껴졌던 거는 범실이에요. 왜냐하면 6명이 늘 그 훈련을 했던 선수들 들어가면 동선이 꼬이지 않고 내가 할 볼, 옆에 사람 선수가 할 볼 이게 정리가 되는데 여러 사람이 3명이 또 새로운 선수가 들어가다 보면 이 볼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범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3연패 기간 동안에 나왔던 범실이 6.2개면 평소에 14연승 했을 때는 5개 정도 나왔단 말이죠. 그럼 큰 차이가 있고 또 이렇게 내용적으로도 경기가 안 좋다 보면 나머지 선수들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좀 떨어질 텐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다음 경기가 아무래도 하위권에 있는 GS, 그다음에 다시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빠르게 재정비가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팀의 장점은 있잖아요. 하여튼 외국인 선수가 2명 뛰다가 1명은 잠깐 안 뛴다고 생각하고 김연경 선수가 외국인 선수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하면 조금 더 심적으로 경기 불안에서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사실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해결책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해결책을 찾기가 가장 힘든 요소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렇다면 또 박미희 해설위원이 생각을 하셨을 때 좀 어떻게 좀 돌파구를 좀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계속 이기는 경기를 많이 하고 있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확실한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다 같이 뛰어서 이기기보다는 그래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16번에서 17번에서 3번 거잖아요. 그러면 좀 힘들 때 그 교체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가장 이게 참 힘든 건 뭐냐면 외국인 선수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선수가 외국인 선수 목을 힘을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리가 오게 돼 있어요. 다른 선수들이. 그러니까 한두 경기는 사실 괜찮은데 계속 그 외국인 선수가 뛸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른 선수까지 영향을 받아서 그 부상이 온다든가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니까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네, 일단 또 장기 레이스를 치러야 하는 게 또 리그의 특성이니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 어떻게 헤쳐가면서 선두 수성을 이어갈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한국도로공사는 기회를 제대로 살렸습니다. 시즌 첫 연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 순위입니다.
6위 한국도로공사가 시즌 첫 연승과 함께 5승 12패 승점 15점으로 5위와 승점 1점 차 간격을 좁혔습니다. 반면 선두 흥국생명은 3연패 3경기 모두 승점 획득에 실패하고 말았네요. 블로킹 맞고 정윤주 선심 아웃이에요. 네. 이 정확하게 맞았는데 정윤주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서 때렸는데 네. 그 와중에도 지금 네. 공을 끝까지 맞던 선심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코트에 보시면 정말 선심분들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열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참 노고에 박수를 전하고요. 또 지치지 않고 끝까지 또 멋진 모습 함께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볼까요? 분위기 만들기 절실한 두 팀이 만나게 됩니다. 4연패를 끊어내고 싶은 삼성화재와 최하위 탈출을 노리는 OK저축은행이 만납니다. 두 팀의 경기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19대 19 동점. 살린 오케이. 쫓아가는 조국희. 2단 연결됐습니다. 알리 파절리 성공입니다. 지금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파질리 선수가 다시 한 번 더 살려내고 있고요. 이번 서브 중요하죠. 그루자르프 넘어왔어요. 득점. 중요할 때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그루자르프. 자신 있게 서브를 때려내는 그루자르프입니다. 스윙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25 선수가 들어왔어요. 수비 보강입니다. 우선 받았고 왼쪽 볼을 넘깁니다. 행운의 득점. 김정호 선수. 그루자르프가 서브 득점을 터뜨리면서 이제 분위기를 계속 뺏어왔고요. 알리 파젤리가 오른쪽에서 득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블로킹 성공입니다. 막히는 신호진. 순위권에서 계속 쳐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18대 18인 상황에서 교체에 들어왔거든요. 네. 점차가 4점이나 벌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왼쪽에 송이채. 이호고 센터. 자, 퀵오픈 푸시. 살립니다. 왼쪽. 장빙동 역시 막히고 있습니다. 20대 21. 이호곤의 서브. 자, 리스브 전달을 잘 넣습니다. 가운데 잘 들어와요. 블로킹이 좀 리딩 블로킹을 따라갔습니다. 따라오죠. 마지막에는 안테나 사이드 마크. 네, 맞았습니다. 펌실입니다. 세워달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득점! 역전타! 이호곤 센터의 서브 득점! 리시브를 받아 올리지를 못하면서 이제 역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공격으로 만회하고 있는 송이채입니다. 서브 득점도 한 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스윙이 컴팩트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왼쪽 직선 송이채. 네, 얼굴 맞았어요. 자, 이호곤 세터가 자, 얼굴 쪽을 맞았는데 그가 아주 개구쟁이가 말이죠. 바로 옆에서 카운트를 대고 레슬링의 있었어요. 3 카운트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오른쪽 알리 파절리 성공입니다. 세트 포인트 삼성화재. 높이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그쪽을 피해서도 공격을 했단 말이죠. 리스브도 했습니다. 자, 딜레이 속공. 어려운 위기를 넘기고 있는 OK저축은행의 박원빈. 23살이라면 아직도 정말 많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리 파절리 살렸어요. 멋진 데이거 부용찬. 그리고 따냅니다. 그로지다르프가 볼을 살렸습니다. 조국희가 띄우고 연타. 반격기를 송이채. 가운데 밀립니다. 차주환 선수가 밀렸습니다. 김도로 선수가 서브를 합니다. 올라옵니다. 속공 득점. 귀중한 속공 득점입니다. 오늘 2세트 현재 4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브로킹은 단 한 점입니다. 가르마키. 자, 올렸어요. 설미라 알리 파즐리 가운데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간테 빠른 공격 옵션. 삼성화재가 세트를 끝냅니다. 김정호 선수입니다. 처리가 가능한 이 속공이고 네. 스윙도 정말 간결합니다. 19대 14입니다. 호흡이 안 맞았죠? 2단 연결. 살리는 OK저축은행. 강하게 때립니다. 그루즈라프의 몬스터 블록. 결국에는 이
패배가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패배의식이 좀 젖는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훈련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훈련이 나오게 된다면 이 경기 자체에서도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즌 컵대회 우승팀이고 지난 시즌 준우승에 빛나는 이 OK저축은행 아니겠습니까? 몇몇의 능력치들이 분명히 좋은 선수들. 오늘 완전히 경기 분위기를 뺏기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대로 넘어갔죠. 배용찬. 왼쪽 스파이커.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연타. 넘어지면서 네트 플레이. 마지막에 장민동이 3단 처리를 합니다. 지금 파라만 봅니다. 파라만 봤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이제 노재욱 센터가 바로 가운데로 지금 연결을 해주는 상황이었고 류선호 선수가 공격을 하던지 아니면은 연결해주길 바랬는데 그런 부분에 사인이 맞지 않았죠. 알리 파들리가 경기를 끝났습니다. 완벽한 삼각편대가 가동이 됐습니다. 승점 23점. 남자부 3위로 올라서는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 삼성화재가 3대0 셧아웃 승리로 4연패를 끊습니다. 팀 공격 성공률 61%를 자랑했고 서브의 힘 역시 주요했습니다. 반면 OK저축은행은 연패입니다. 삼성화재가 4연패를 끊어냅니다. 배구를 두고 흔히 세터 노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왜 이런 이야기가 정설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삼성화재 이혁원과 OK저축은행의 박태성, 이 두 선수의 세터 후반 운영을 통해 이 왜 세터의 역할이 승패에 이토록 중요한지 또 보여주는 경기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프로 경기에서 승패는 확연한 실력 차이가 아닌 이상 이 경기 후반부에 한두 점으로 좀 승차가 많이 갈리는데 확실히 이용원 선수는 선수들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좀 많이 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즌 최고의 공격 성공률을 보였죠. 61%로 스피드와 높이에서는 압도적이진 않지만 공격수들이 편하게 때릴 수 있는 좋은 공을 주고 또 초반과 후반 플레이에서 확연히 다르게 운영해오면 좀 세터를 풀어온 반면 OK의 박태선 세터는 2년 차임을 좀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이 세터는 우리 팀의 공격수의 컨디션과 장점도 알아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 상대 블로커를 막으며 플레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호곤과 확연히 비교가 됐습니다. 아직 2년 차이다 보니 좀 여유가 좀 다소 없는 반면에 이럴 때는 좀 베테랑 선수인 이민규를 좀 기용을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올 시즌 오기노 감독이 팀을 리빌딩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올 시즌에 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선수를 좀 기용하는 건지 조금은 또 의문이 드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세터에서 좀 큰 차이를 보였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란히 좀 반등을 노리는 그런 두 팀의 경기였는데요. 삼성화재가 OK저축은행을 상대로 3대0 셧아웃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중위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남자부 현재 순입니다. 4연패를 끝낸 삼성화재가 승점 석점 올리면서 단숨에 3위로 올라섭니다. 승점 23점이고요. 같은 승점 21점에 우리카드가 4위, KB손해보험이 5위로 내려옵니다. 최하위 OK저축은행은 연패입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 경기는 12연패를 끊어내려는 GS칼텍스와 연승을 통해서 선두를 더욱더 압박하려는 현대건설이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여자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죠. 현대건설의 예상 승리 확률은 83.3%, GS칼텍스의 예상 승리 확률은 16.7%였습니다. 아무래도 양팀의 최근 분위기가 이 투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현대건설에게 더 많은 표가 몰렸네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올스타전을 앞두고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 되니까 어수선하고 마음도 붕 떠 있고 특히 뭐 외국인 선수들이 힘들어하는데 다만 연승을 하고 있는 팀의 체감 온도는 다릅니다. 바로 현대건설이 그러지 않나 싶고 현대건설이 직전 경기, 그러니까 한국생명하고 경기에서 사실 약간 맞대결에서는 6점 승부라고 봐야 되는데 이 6점 승부에서 경기 내용도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더군다나 정지훈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혜림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출전을 뭐 풀로 뛰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14득점, 팀내 최다 득점을 했고 원래도 뭐 고이림 선수가 서브 리시브나 수비에서는 강점이 있는 선수잖아요. 근데 이날은 뭐 공격까지 해내면서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는 아웃사이더 히터 운영에 한층 더 여유로워졌고 이 고이림 선수 그 인터뷰하는 게 전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네. 전에는 젊었을 때는 운동화 끝만 묶기만 하면 점프가 됐는데 엉덩이가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많이 회복한 모습이어서 강성현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그 반가운 소식이고 더군다나 오늘 이제 그 흥국생명이 연패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16경기를 했는데 3점 승점 차면 뭐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상위 팀도 이겨야 되는데 쫓아오는 하위 팀하고 경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승점 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리가 많이 기울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현대건설이 이제 선두 흥국생명을 쫓아가는데 이 승점차가 가시권에 든 만큼 더 동기부여가 커질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래도 또 GS칼텍스가 또 어떤 이 반격의 힘을 보여줄지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 전망해 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빅 매치가 열립니다. 연승 중인 1위 현대캐피탈과 2위 대한항공이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 우리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입니다. 남자부 현대캐피탈의 예상 승리 확률은 66.7%, 대한항공의 예상 승리 확률은 33.3%였습니다. 이 경기 벌써 매진을 기록하면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은 우리 스팸들은 현대캐피탈의 승리를 전망했네요. 그렇죠. 이제 내일 경기가 크리스마스의 많은 광주 속에서 펼치는 빅 경기이기 때문에 빅경기죠. 이 선수들 역시 긴장감 속에서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현대캐피탈의 좀 우세를 점친 이 스팸들은 네. 이 선수들의 이 경험면에서 봤을 때는 베테랑이 많은 대한항공의 선수들이 좀 위일 수는 있지만 네. 올 시즌 현대캐피탈은 이 외국인 선수를 비롯해 확실히 모든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이 개인적이나 팀적으로 더 많이 성장한 모습인데요. 그리고 또 매 시즌에 항상 현대캐피탈은 포지션, 이 한 자리가 굉장히 아쉬움으로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올 시즌은 그렇지만 외국인 선수 레오, 그리고 심펑으로 비롯해 아킬레스건이었던 세터까지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올 시즌 선두를 좀 지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일 경기의 관전 포인트를 좀 하나를 뽑자면 두 팀이 또 서브가 1, 2위의 맞대결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팀의 서브가 더 강력하게 들어가 있지, 또 반면 어느 팀의 리시브가 더 안정적으로 받아주면서 경기력을 풀어가 있지, 이 두 포인트에서 좀 승패가 많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 서브 리시브 정말 모든 감독,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는데요. 어느 팀이 더 견뎌내고 또 강력하게 또 때려낼지를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류윤식 해설위원이 이렇게 산타 모자를 쓰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크리스마스의 빅매치, 저희 KBSN 스포츠가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낮 경기로 펼쳐지는데요. 오후 1시 50분부터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남자부 경기를 천안에서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동근 캐스터와 석진욱 해설위원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크리스마스의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